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17가구가 한꺼번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MBC에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노린 사건이었는데요.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오모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 자격도 없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살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은 이게 그러니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구제받는 게 이게 최우선이죠. 이런 사실은 건물 주인이 4억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지난 2일 같은 건물 5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어가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구는 모두 17곳으로 전세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자기는 뭐 신탁회사 이미 얘기를 다 했다, 뭐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건물 주인은 2017년 6월 부동산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대구 모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입장이 많이 난처해졌어요. 세입자들하고 내하고 전부 다. 이 계기로 은행에서는 뭐 다 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 더 보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얘기하지 말랍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밝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명도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죠. 입시 위주의 교육에 교사와 학생 관계는 예전만 못하고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보니 스승의 날을 외면하는 학교도 많습니다만 모처럼 만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학생들의 스승의 은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줍게 건넨 꽃다발 편지지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로 빼곡합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합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교실 칠판은 감사 문구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서자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평소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와 꽃다발과 함께 전해봅니다. 음악 항상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반 모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동한 선생님의 모습에 장난기 가득했던 학생들의 얼굴에도 금세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감동입니다. 10년 이상이 된 교사지만 항상 저희가 주는 사랑 이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마음과 진심을 다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옹기종기 모여 함께 사진도 찍으며 스승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교과뿐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담당하지만 교권은 해가 갈수록 추락하며 선생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한 조사에서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들이 선생님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여전히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되어서 아마 다음번 조사 때는 좀 더 그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 및 수여식이 오늘 대구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대 사범대 부설중학교 윤서화 교장이 옥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구 지역 국공립 사립교원 409명이 수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6명 등 337명의 교원들을 포상하고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2점이 추가로 위작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개 감정기관에서 위작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린 작품 2점에 대해서 추가 감정평가란 결과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의 사군자가 위작으로 판정됐습니다. 앞서 위작으로 판정된 김진만의 매화까지 3개 작품은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대구미술관의 소장 작품 140여 점을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할 예정입니다. 농촌마다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첫 일터를 이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해 면접까지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 보도합니다. 경북 성주의 한 참외 농가입니다. 70대 부부가 필리핀에서 온 30대 부부와 함께 수확한 참외를 선별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한 이들 부부는 5개월 동안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서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깁니다. 저희들 둘이 갖고는 이만치 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인이 아니라서 또 언어가 틀리니까 뭐 손짓 발짓 솔직히 속은 막 이렇게 불불 끓어도 항상 웃는 얼굴. 썽도 못 내. 올해 성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60여 명입니다. 성주군은 실제 일할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면접까지 보고 채용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너무 몸이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참외밭에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선별하고 또 생명도 저희들이 좀 선별하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농가들이 좀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주에서 이탈한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5명 가운데 47명으로 37%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방문 덕인지 올해는 6명으로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짧게 머물지만 귀한 일손인 만큼 농가마다 이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Because my boss like my father, and my samonim like my mother. We give me food and go there and eat outside, like father and son.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현상. 성주군은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는 나라와 인력 수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 산불 예방 기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213시간, 역대 최장 산불 기록을 남긴 울진에서는 올해 또다시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했는데요. 다행히 경북 동해안에서 큰 산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산불 예방과 감시에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울진군 기성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야간 인적이 드문 산에서 불이 나면서 지난해 울진 대형 산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지만 다행히 초동 진화됐습니다. 이거 산악 그대로만 있다 보니까 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인근 지역으로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울진에서는 2건의 산불이 더 발생했는데 모두 1헥타르 미만 소규모 피해에 그쳤습니다.
울진군이 산불 진화와 감시 인력을 대폭 늘렸고 실화자나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히며 대대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 점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산불 진화대가 20명 더 추가로 했고 산불 감시 인력도 80명 정도 확대했습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국민들의 어떤 산불에 대한 인식도를 많이 높여왔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 산불 발생 건수도 60건의 피해 면적은 527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북도는 시군별로 배치된 17대의 임차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로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시군당 한 대씩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서 타 인근 시군에 불이 나면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서 빨리 껐습니다.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그리고 시군의 산불 예방 진화대와 그리고 119 산불 특수대응단의 유기적인 공조로 최단 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서 한편 경상북도는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119 산불 특수대응단 청사를 울진에 설치하고 10,000리터 이상 초대형 소방 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소방본부에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영주 2건, 안동 1건 등 3건 접수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늘까지 규모 2.0 이상이 16번, 2.0이 안 되는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36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국내 원전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안전체험관 건립을 두고 무려 8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상주시와 안동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경상북도가 이 두 곳을 모두 중앙공모에 신청하면 행안부가 건립지 한 곳을 최종 선정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7.3의 지진 상황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식탁 밑으로 신속하게 몸을 대피합니다. 노래방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땐 몸을 최대한 숙인 뒤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론 벽을 짚으며 탈출합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며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안전체험관을 시도별로 하나씩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경북에서는 무려 8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주와 안동 두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북부 권역이 체험교육의 사각지대라는 점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대구나 울산에는 이미 안전체험관이 있는 만큼 경북 중에서도 위치상 더 소외된 북부 지역이 우선 고려된 걸로 풀이됩니다. 상주시는 사벌국면 낙동강변 일원의 건립을 추진합니다. 주변 22개소의 관광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테마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의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위치 예정지가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 지구로서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완료된 부지라는 점 등을 내세워 경상북도는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부지 공모에 상주와 안동 두 곳을 무순위로 신청하고 행안부에서 오는 8월쯤 최종 건립지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와 안동 중 최종 선정된 곳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체험관은 경북소방본부가 자체 운영하는 만큼 시군의 운영비 부담이 적고 방문객도 연간 10만 명 이상 될 걸로 전망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청주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구미의 한우 농장 2곳에 오는 24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북에서 구제역에 이어 농가 4곳에서 과수 화상병까지 발생하자 경상북도는 지역 과수 농가의 예방 약제 살포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밤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 안까지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2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20대 남성은 3시간 만에 달성군 강정고령부 인근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북 영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지게차를 운전해 물건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게차에서 내려 작업 공간 등을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대 병원과 동국대 경주병원 등 7개 병원과 지방의료원 3곳, 경북의사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의 확충은 겸직이나 파견, 은퇴 의사 영입 등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 대학병원과 지역책임 의료기관 간의 1:1 매칭을 통해 임상 실무 교육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인력과 시설, 장비 보강에 모두 8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